네, 안녕하세요.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글의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한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같이 함께할 김동원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게 되면 저는 현재 구글 공인 트레이너 그리고 구글 공인 교육 전문가로서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연수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저와 함께 세 가지를 간략하게 본격적으로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글의 디지털 전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 구글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상세 내용들, 즉 세부적인 설명을 6가지 6파 원칙으로 나누어서 why, how, what, who, where, 그리고 when으로서 6가지 6파 원칙으로 구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두 번째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에서 함께할 다양한 구글 도구들의 특징과 구글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연수에서 각 도구들의 특징과 세부적인 내용을 좀 상세히 다루긴 하겠지만 1강에서는 각 도구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구글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 단어로 한번 조합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 구글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자, 먼저 구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거나 다양한 태블릿 기기 등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신다면 구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거고요. 다음으로 디지털이라는 단어 역시 지금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시대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 스마트폰, 메신저 등과 같은 다양한 도구들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 역시도 바로 디지털이겠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사전적 의미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DNA에 의해서 유전적인 성질, 즉 단순하게 형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유전적 본질에 대한 성질이 변한 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그럼 다시 합쳐보게 되면은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우리의 일상과 업무의 성질의 변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렇게 연수가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연수가 되겠죠. 요약해서 구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우리의 일상과 업무를 변화시키는 것이 구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구글의 디지털 도구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많은 도구들이 있고요. 이 도구들을 모두 이 시간에 함께 하지는 않고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도구들을 다루기 전에 지금 IT 관련된, 즉 굉장히 새로운 도구들을 다룬다고 해서 긴장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와 함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랑 같이 전 세계 여행을 같이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에서 제가 만약 프랑스 파리를 갔다라면 저는 파리에서 꼭 에펠타워를 한번 보고 싶고요. 이탈리아를 방문했다라면 맛있는 파스타를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해외에서 만난 동료들 또는 친구들이 생긴다라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경주에 불국사를 한번 방문하도록 추천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각 국가,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도 각 도구별로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업무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 즉 업무의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되는 연수에서는 이 모든 도구들의 특징을 모두 습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연관성에 맞게끔 각 도구들의 필요한 특징들, 핵심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구글의 디지털 전환이 무엇인지 개념이 잡혔다면 이 구글의 디지털 전환,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6가지 질문, 6화 원칙에 맞춰서 하나씩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3가지 why, how, what을 이야기할 텐데요. 구글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가지 단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기존의 업무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이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나아갈 방향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업무 환경 그리고 학습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통계 자료, 가장 마지막 통계 자료, 제가 확인한 통계 자료에서는 5,174만 명이 대한민국의 현재 인구라고 합니다. 이 현재 인구들이 기존의 업무 환경과 학습 환경에서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학습과 우리가 업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금 제가 금액 표시를 해놨는데 A4 용지입니다. A4 용지가 업무나 학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업무에서 A4 용지를 한번 사용한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174만 명이라고 했고요. 업무에서 한 장의 A4 용지를 사용하는데 이 A4 용지 한 장은 10원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10원이고 대한민국 인구가 5,174만 명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소비되는 종이는 5억 이상이 되겠죠. 즉 5억이 넘는 돈이 종이, 도구를 사용하는 비용으로만 지출이 됩니다. 즉 바꿔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Y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구글의 디지털 전환, 즉 구글 도구를 사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의미는 종이 없는 학습 환경 그리고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구글의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물리적인 종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커다란 비용이 아껴지겠죠. 이렇게 비용이 아껴지는 것은 하루에 A4 용지 한 장만 아꼈더라도 1,800억 이상, 1년에 1,800억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1,800억 이상의 비용 절감은 제가 대한민국 인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한국에서만 적용이 되겠죠. 한국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만약 구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업무를 보고 학습을 한다라면 물론 가정이지만 얼마의 비용이 아껴질까요? 한국에서만 1,800억 이상이라면 말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만 1,800억 이상의 비용이 절감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용이 A4 용지 하나에만 국한돼서도 많은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기업 또는 학습에서 효율이 증가한다. 즉 비용 절감을 통해서 업무 효율이 증가한다는 뜻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이 증가한다는 것이 이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구글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이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구글 도구를 사용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여줌으로써 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A4 용지, 즉 종이, 비용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 부분을 효율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책상과 그리고 의자,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는 전통적인 회의실 또는 사무실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에서 우리가 업무를 보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주 업무 시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일 답장, 메신저 답변, 그리고 지난 자료를 검색하고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등의 시간 분배를 보게 되면 그래프와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그래프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실제 우리가 업무를 보는 시간 분배가 이렇게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의 화면,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시간을 구분했을 때는 보는 것과 같이 왼쪽에 보였던
먼저 번 장표처럼 시간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의 장표처럼 아침에 출퇴근 시간, 이동 시간, 그리고 주 업무를 보다 메신저 답장을 하고 메신저 답장을 하다가 지난 자료를 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지금처럼 쪼개어져서 사용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업무 환경일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하루의 일과는 지금처럼 하나의 업무에 계속 집중돼서 하나가 끝나고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이루어지고 각 상황별로 전환될 때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를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환 비용이 많을수록 업무는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구글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면 이런 전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how에 해당합니다. 전통적인 업무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업무 체계의 장표를 보시게 되면 의사결정권자가 제일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중간 관리자 그리고 실무를 보는 직원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를 수직적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수직적 구조의 문화가 현재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많이 변경이 됐는데 이 수평적 조직 문화가 관념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업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평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와 관리, 해당 자원들을 보고 등을 통해서 결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루어지는 수평적 조직 문화, 즉 수평적 업무 문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를 좀 더 단순화시켜 보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개인의 업무 환경 안에서 A, B, C, D, E, F 안에서 원할 때마다 해당 자료에 액세스하고 업무를 볼 때 실시간으로 함께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보는 조직 문화, 이러한 수평적 조직 문화가 구글에서는 각 도구별로 통합이 되어 있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메일을 작성하면서 회사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회사 데이터 안에서 다른 자료와 연동을 하고 일정을 만들고 화상회의를 여는 것처럼 별도의 앱 간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도구 간 서로 통합이 되어 있어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 이상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도구 간 통합이 이루어져 있어서 구글 도구를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할 때 전환 비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이것을 구글 도구를 활용한 업무의 효율성을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하는 이 구글 트랜스포메이션, 구글 디지털 전환 연수에서는 어떠한 구글 도구들, 즉 무엇을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다양한 구글 도구들의 먼저 사용 준비, 그리고 해당 도구들을 업무를 보기 위한 사용자 설정, 업무 효율을 위한 도구들을 직접 사용하고 도구들의 특징들을 알아보는 것이 저와 함께하는 구글 연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연수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각 도구들의 기능과 특징들을 알아볼 거고요. 단순하게 이 기능과 특징들을 기능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즉 업무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성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디지털 전환을 위한 Why, How, What 세 가지를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알아볼 내용은 구글 디지털 전환에서 그렇다면 언제 이 구글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도구들을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when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을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24시간, 심지어 최근에는 취침에 관련된 정보도 기록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글의 디지털 전환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PC를 사용하는 24시간 항상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어서 어디에서 사용을 한다는 건 특정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글 디지털 도구들을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냐. 먼저
스마트폰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용 기기인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과 같은 태블릿 PC에서 구글 디지털 전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노트북, 그리고 PC 등은 당연히 기존의 업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셨겠지만 구글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도구들을 노트북 또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익숙치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구글에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킨 구글 크롬북이라는 것이 있고요. 현재는 초중 고등학교에서 학습용 또는 기업에서 기업 내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크롬북이라는 게 있고, 이 부분은 이것도 가능해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스마트 스피커 또는 스마트 홈과 같은 기기 등에서 사용자가 음성으로 말을 했을 때 해당 내용이 구글 도구들에 입력이 되고 일정을 잡고 스케줄을 체크해주는 등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도 구글 디지털 전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구글 디지털 도구들을 사용하고 누구에게 적합할까요? 디지털 전환 도구들은 이 부분은 간략하게 우리가 학습하는 학생들,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와 같이 시간과 공간, 업무 시간과 업무 공간에 제약이 많이 없어진 우리의 업무 환경에서 구글 디지털 도구들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든지 이 구글 디지털 전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화 원칙에 맞추어서 구글 디지털 전환 도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구글 디지털 전환 도구를 이해하는데 제가 짧은 시간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6화 원칙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본 연수에서 사용할 구글 디지털 도구들과 특징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시간과 공간,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노트북, 태블릿 PC에서 누구든지 사용하려면 이 온라인 사무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저는 구글 크롬을 먼저 다룰 예정이고요. 이 구글 크롬을 통해서 모든 구글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크롬은 단순한 웹브라우저가 아니고요. 구글 크롬 이외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네이버 등에서 만든 웹브라우저에서도 구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글 도구를 100% 활용하시려면 구글 크롬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글 크롬은 온라인 사무실과 같은 개념이고 구글 크롬을 활용해서 구글 디지털 전환 도구들을 활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온라인상에서 나를 증명해주는 구글 어카운트, 구글 계정을 생성하게 되실 겁니다. 구글 계정이 만들어지면 가상의 공간, 즉 온라인에서 협업을 하고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나와 연계된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를 구글 컨택트, 구글 주소록이라고 합니다. 구글 주소록에 이어서 구글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글 계정을 만들 때 구글 계정의 핵심이 되는 Gmail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Gmail에 통합된 다양한 구글 도구들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글 캘린더를 다룰 텐데요. 구글 캘린더는 단순하게 일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도구들과 통합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다음 도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구글 미트라는 화상회의 도구입니다. 영상통화를 통해서 협업하는 동료들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열 수 있는 도구이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단순한 저장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추천해주고 협업을 위한 자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이어서 구글 문서라고도 하고 구글 독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글 독스에서는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기록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와 동일한 기능이고요. 구글 시트는 엑셀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관리하는, 자료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이고요.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 이 구글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와 유사한 온라인 발표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글 디지털 전환 도구 중에서 이 세 가지 구글 문서,
구글 시트,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는 구글 문서 편집 도구라고 합니다. 이상의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이 본 연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데이터 또는 의견을 수집하는 구글 설문지와 아이디어를 빠르게 메모할 수 있는 구글의 메모장인 구글 킵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구글의 디지털 전환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저와 함께 연수와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유는 뭐냐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서비스별로 기능의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보안 및 다른 세부적인 설정 등에 의해서 작동 안 하는 기능 또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심플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구글에서는 이보다 더 많기는 하지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 구글 서비스는 개인용 버전, 그리고 교육용 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버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개인용 버전을 살펴보게 되면 구글 메일 주소 끝에가 골뱅이 gmail로 마무리가 되면 개인용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쉽습니다. 물론 구글 어카운트를 만들 때 네이버 또는 타사의 메일을 이용해서 구글 어카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연수의 진행 편의상 개인용 버전은 gmail로 끝나는 개인용 버전 또는 제가 무료 버전이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 개인 버전을 이야기합니다. 구글 gmail을 사용해서 개인 버전을 사용하시더라도 개인 버전에도 유료 버전,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버전이 별도로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연수에서 편의상 제가 개인 버전이라고 하면 무료 버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무료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보시는 것과 같이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다음으로 설명드릴 이 교육용 버전인 경우는 이 부분은 한번 교육용 버전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용 버전에는 원활한 공동작업 지원을 위한 문서, 프리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드라이브, 설문지, 그리고 잼보드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클래스룸, 학교니까 교육용 온라인 클래스룸을 만들 수 있는 클래스룸과 과제 도구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 과제 도구는 교육용 버전에서도 특정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Gmail, 미트, 챗 등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지원하고요. 할 일 정리를 위한 구글 미트, 캘린더, 태스크, 투두 리스트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제공, 최고의 보안으로 정보를 보호해주는 관리 콘솔을 지원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가장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구글 서비스에 제가 소개드렸던 공동작업, 생산성, 커뮤니케이션, 이 모든 도구들이 개인용 버전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요. 하지만 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콘솔이라는 것 때문에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구글에서 서비스와 상품을 나누는 기준이 해당 서비스의 성능이 아니라 지금처럼 아까 제가 개인용 버전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버전, 제 이름이 김동원입니다. 그래서 동원 스쿨이라는 학교에서 공식 기관이라면 교육용 버전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구글에서 계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 콘솔, 즉 제 학교로 구성된 아예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구글 서비스를 통째로 가지고 와서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개인 버전은 구글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만들게 되지만 동원 스쿨이라는 학교용 버전에서는 제가 계정을 만들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관리가 가능한 관리 콘솔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구글 계정을 생성할 때 이 생성의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기 때문에 조직용 또는 학교 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교육용 버전은 별도로
학교 교육의 특성화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구글 for Education, 구글 공인교육자, 저처럼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구글 for Education, 즉 학교용에서 사용하는 해당되는 기능들을 따로 학습하고 시험을 봐서 인증을 받게 되는 구글 공인교육자 과정도 있고요. 이어서 본 연수에서 가장 크게 다룰 구글 워크스페이스, 즉 비즈니스용 버전이긴 한데요. 이 구글 비즈니스용 버전도 기능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기능의 작동 방식과 보안 방식 그리고 몇 가지의 기능들의 차별성을 갖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4 비즈니스에 포함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팀원과 소통하기에 포함된 도구들, 그리고 프로젝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구들, 다음으로 파일 및 데이터 관리를 하는 도구들, 지금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구글 개인용 버전, 그리고 구글 학교용 버전, 교육용 버전, 그리고 비즈니스 버전 모두 기본적인 도구들의 구성은, 즉 사용하는 방식과 해당 도구들의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비즈니스용 버전과 교육용 버전은 해당 조직별로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안 및 공유 등에서 메뉴들의 위치와 작동 방식이 조금 개인 버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연수에서는 어느 버전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각 조직별로 또는 기관별, 회사별로 만들어진 구글 ID, 즉 조직용 버전에서는 관리자, 중앙관리자가 보안 설정 및 다양한 세팅들을 변경해 놨을 수 있어서 연수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기본은 제가 구글 무료 계정, 즉 개인용 계정으로 실습과 연수를 진행합니다. 개인용 버전으로 진행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저희가 구글 공인 트레이너 계정, 그리고 학교 계정, 유료로 사용하는 유료 버전의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수 중에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구글 디지털 전환 도구들을 연수에서 실습 중심으로 다루어 볼 텐데요. 이어서 다룰 내용은 구글 디지털 전환의 시작, 구글 도구들, 즉 구글의 디지털 전환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웹브라우저, 구글이 만든 웹브라우저인 구글 크롬부터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는 구글 크롬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